건담 1편의 스토리는 진주만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온이 우주 콜로니를 지구로 낙하시키고 벌어진 1년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1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새로운 항모와 기체들이 투입되면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일본으로선 그 전에 하와이와 남방 자원지대를 요새화하고 보급로를 공고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게임도 유사한 전략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구 연방은 전함이나 전차 같은 구식 전력으로 초반에는 불리하지만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면서 점점 우세해지는 반면, 지온은 초반 우세를 이용해 빨리 점령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유명한 제로센 전투기의 연합국 코드명이 바로 지크였는데요. 제로센이 자쿠의 모티브가 되었죠. 건담의 설정을 한번 살펴보면 전파 방해 등의 역할을 하는 미노프스키 입자의 개발로 우주 전함의 레이저포가 무력화되고 항공모함과 모빌 슈츠가 주력이 된다는 내용인데, 게임에서 미노프스키 입자는 체프나 연막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연방으로 플레이했는데요. 우선 전략 페이지입니다. 정보는 현재 수입이나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첩보 부대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요. 예산을 많이 투입할수록 상대 진영의 부대에 대한 정보가 점점 상세해지고, 아래 배너에는 현재 첩보 능력이 표시되는데, 현재 정보 수집 능력은 A, 적 개발 기술 입수나 적 행동 탐지는 ON 상태이고, 적 개발 플랜 입수는 현재 OFF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죠. 생산 거점을 뺏기면 수입과 생산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적국은 거점을 뺏겨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랄까요. 군사에서는 병기 생산과 배치 등을 하게 되는데요. 진하게 표시된 생산 거점에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세모를 누르면 우주맵과 지상맵이 토글 되고요. 우주에선 전투기가 전함보다도 느리고 별로 쓸모도 없어서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지상의 전선 후방으로 적기들이 낙하하면 상대하기 귀찮아지고 또 병력도 분산되니까 지구 상공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우선 마젤란급 전함 8척을 뽑아주고, 마젤란급은 모두 지구 쪽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장은 전부 마젤란급으로 임명해주고, 레빌은 총지휘관으로 전투력이 가장 높지만 죽으면 바로 게임 오버 되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성능이 떨어지는 살라미스급은 반으로 나눠서 좌우 콜로니 쪽으로 진출해서 전선을 형성해주고, 상공을 점령한 후에 우주에서 돌입할 위험이 없는 지역은 병력을 모두 전선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다만 아마존 지역이 지구 연방 본부인 자브로인데, 별 1호 작전을 실행하면 모빌 슈츠 12개 부대가 자브로로 침입하게 되는데요. 자브로는 점령되면 바로 게임 오버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력을 남겨놓아야 되겠죠. 우주에 전력을 많이 집중해서 지상부대는 지금 많이 약한 상태인데, 일단 바다 쪽은 지역마다 잠수함 2~3척에 전투기 6부대 정도 배치해서 공중 유닛만 잡아주고, 부족할 때 추가로 투입해주면 충분한 것 같고요. 병기 생산하면서 일단 상공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개발은 개발에서 이루어지고 연구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병기마다 요구하는 기초 기술이나 모빌 슈츠 기술 레벨이 있어서 꾸준히 투자해줘야 되고요. 모빌 슈츠나 모빌 아머 기술 투자는 V작전 실행하면 생기고, 프로토타입 같은 선행되어 개발된 병기가 있어야 개발 가능한 병기도 있습니다. 개발 예산 투입하면 개발이 시작되고, 한 번 더 투입하면 개발 기간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외교 관계가 좋아지면 자금이나 자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무역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양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 군수 산업과 관계가 양호할 때 협력 요청하면 적선 기체 설계도를 주기도 하고요. 특별은 캠페인 같은 개념인데요. 생산 거점을 공격하려면 여기서 공략 작전을 실행해야 됩니다. V작전은 그냥 건담 개발 승인인데 바로 진행해주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단에는 현재 턴과 자금, 자원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100턴 안에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 해주고 종료를 눌러주면 전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투 파트는 먼저 거점을 제압하고요. 유닛은 아군 거점에 있을 때 내구력과 물자가 보충되고 보급선상에 있으면 물자만 보급됩니다. 가능하면 보급선 위에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적 보급선 위에 유닛을 올려두면 적의 회복을 차단할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위협적인 자쿠부터 제거해주고 하나씩 집중 사격해서 확실하게 제거해야 공격받는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적의 사거리 내에서 공격하면 반격을 받으니까 항상 사거리 밖에서 공격해야 되고 전함과 싸울 때는 항상 미노프스키 입자를 먼저 뿌려놔야 레이저포의 명중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모 버튼을 누르면 현재 미노프스키 입자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반부에 보스급인 도즐이 등장하는데요. 레이저포를 다 튕겨내버리고 화력도 엄청나지만 화력이 강한 만큼 물자 소모가 커서 보급을 차단하면 두세 번 만에 다 방전되어 버리니까 일단 자쿠를 다 제거한 후 물자를 차단하고 붙어서 미사일로 천천히 공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상 같은 경우 거점은 탱크나 모빌쇼츠 같은 지상 유닛과 페가수스, 강습, 상륙함 등으로 점령 가능하고요. 지상 유닛은 페가수스나 잠수함, 미리아 같은 수송기에 탑재할 수 있고 공중 유닛은 바다 위에서 보급받을 수 없는데 잠수함에 탑재해서 거점으로 가면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래전이라 그런지 지상 유닛의 포는 전부 대공 사격이 되는데요. 건담은 근접전에 강하고 건탱크는 포병 포지션으로 3칸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건탱크도 역시 공중 유닛 공격이 가능해서 폭격기를 지상군 근처에 두면 전투기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캐논은 건담과 건탱크의 중간 성능을 가져서 2칸까지 공격할 수 있고요. 지역을 점령한 후엔 잊지 말고 보충을 눌러서 파괴된 부대원을 보충해주고요. 아군 지역에서 한 턴을 쉬어줘야 물자나 사기 등이 보충됩니다. 대충 알고 있는 노하우는 다 설명한 것 같은데요. 게임을 즐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게임 하세요.